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용인 사시는 분이 계시거나 본인 용인에 사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용인에 산다 그러면 용인 산다 그러면 이제 용인을 도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연 환경이 친화적인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용인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 중에서도 땅이 제일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냐 시골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예를 들면은 용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자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인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이죠. 에버랜드, 그리고 왼쪽에 이 한국민속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또 남쪽에 경치 좋고 자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편, 혹은 또 용인하면은 뭐 수지 아니야? 그 수지 바로 분당 아래잖아, 이렇게 도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거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이 경기도 용인을 4개 구역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인을 보시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꽤나 큽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뭐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오산도 있는데, 주변 그 시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근에 용인이 이제 인구가 100만도 넘어가면서 특례시로 지정이 됐고, 당연히 이렇게 땅이 크다 보니까 용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이제 자기가 아는 용인을, 도시 쪽 용인을 알면 도시라 생각하고, 좀 저쪽 남쪽 용인을 알면 용인은 좀 그냥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갈리는데, 자 용인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오늘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 용인의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 행정구역 3가지, 첫 번째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인데요.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의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사실 요쪽 수지구 쪽 용인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처인구 요 아래쪽을 용인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보시다시피 이 중에서도 처인구가 제일 큽니다. 사실 이 처인이 원래는 용인을 대표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수지가 보시면 성남, 수원에 껴있죠. 그리고 서울이랑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적인 입지에서는 수지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강남과 가까운 부동산 입지에서는 수지, 기흥, 처인으로 내려옵니다. 수지는 어떻게 보면 분당 바로 아래여서 약간 분당 생활권역에도 어느 정도 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수지 아래쪽은 또 강교, 수원 쪽 생활권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가 있는 거고, 기흥 하면은, 기흥도 사실 이제 얘기될 게 많은데 워낙 용인이 크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파처럼 같은 구내에서도 좀 나눠지는 게 많거든요. 땅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양의 평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는 느낌이 아니라 좀 다 제각각 놓는 느낌이 있어요. 기흥은 이제 또 기업이 많은 도시로도 유명하고, 좀 미니 신도시가 개발된 도시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또 용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다 분파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가장 크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나눈 게 3개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큰 덩어리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지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요 수지입니다. 서울에 제일 가까운 위치고, 자 수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신분당선이 다닙니다. 이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왜 좋아졌냐면, 강남, 신사, 노년, 양재, 판교 같은 핵심 일자리들, 대한민국의 핵심 일자리들을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갈 수 있는 데다가 게다가 빨리 가요. 가깝게 갈 수가 있죠. 이 신분당선 때문에. 이거 하나 타면은 바로 강남까지 직행.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신분당선이 비쌉니다. 이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을 타다 보면 GTX 가격도 만만치 않겠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게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민자 노선이 많아서 구획마다 이제 돈이 추가되는 게 다르거든요. 환승될 때도 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다는 게 단점. 그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수지가 아무래도 용인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신분당선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강남, 신사까지 한 방에 가는 위치적인 장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 여의도나 강화문, 이제 한강 북쪽에 있는
직장 생활권역으로 다니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거기로 가기에는 좀 멀죠. 하지만 강남 판교를 가기에는 너무 가깝다. 어떻게 보면 직장 쪽에서는 강남 판교 1, 2 위치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기 직장이 강남 판교 양재 이런 쪽에 있다고 하고 조금 이제 분당이나 강남 쪽에 살기에는 너무 자기 가진 자산에 비해서 높다 싶으면 이쪽 아래로 내려와서 사는 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수지가 은근히 또 학군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분당이랑도 또 생활권이 가까워. 경기도 최대 이제 학군지이기도 한 분당이랑도 가까워서 분당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치안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거의 1, 2위로 꼽히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도, 수지 지도인데 용인이 한 번쯤은 이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만약에 이 수지를 신도시처럼 좀 잘 구획해서 짰다면은 굉장히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두 개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보시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위에 게 이제 수지의 위성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막 어디 생겼다 안 생겼다 막 흐트러지게 생긴 모습들이 좀 있죠, 개발이. 근데 요 아래는 뭐냐면 분당이거든요. 정확히 바둑판 모형으로 따다다닥 알차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이렇게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멋있게 좀 안정되게 정돈된 느낌, 도시를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수지가 용인 같은 경우는 좀 난개발이 심해가지고 보시면 어디는 막 이렇게 발전이 막 삐뚤빼뚤 돼 있다가 뭐 논이 있다가 촌도 좀 조금 이거 정비해서 좀 했으면 훨씬 멋있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일단 수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수지구청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수지구청역인데, 제가 지금 이 수지도 사실은 두 부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여기 성복, 그리고 이쪽은 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 이제 보통 수지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이쪽 이렇게 여기가 이제 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수지를 살면서, 죽전이 수지예요. 같은 수지를 살면서도 누구는 수지 산다, 누구는 죽전 산다, 누구는 용인 산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럼 또 누구는 성복 산다 이러니까 이제 좀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수지고, 보시다시피 여기 요쪽 오리역 보이시죠? 이쪽 위부터는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생활권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전철 한 번, 버스 한 번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당 쪽을 이용하기도 좋다. 그래서 일단 이 수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수지구청이고, 여기 성북역에 최근에 이 롯데몰이 들어섰습니다. 이 롯데몰이 들어서면서 생긴 지가 불과 5년이 안 될 거예요. 요게 생기면서 이 도시가 되게 또 분위기가 좀 화기가 생겼고, 이런 신축 아파트, 이 롯데몰이랑 바로 연결된, 성북역 앞에 바로 연결된 롯데캐슬인데, 아무래도 당연히 여기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새 롯데가 보면은 뭐 동탄도 그렇고 이 수지도 그렇고 입지 좋은 곳에, 잠실도 사실 롯데 도시잖아요. 입지 좋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더라고요.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와 몰이 생기면서 이 성북 쪽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이 보통 이제 수지고, 이제 수지 분들은 이쪽에 이제 학원가라던가 생활권을 여기서 많이 이용하고요. 이 성북역에는 롯데몰이 있다. 요거랑 대비되게 이제 죽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죽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제 요쪽 수지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성북, 방금 말씀드린 성북 수지구청,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 분당, 판교, 양재, 강남, 노년, 신사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생활권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뭐 출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좋죠. 그리고 이 신분당선은 미래에는 용산까지 어쨌든 연장된다는 또 말이 있어요. 용산까지 연장되면 더 좋아지겠죠.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도 교통이 편하고 강남까지 합박에 가는데,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제 같은 수지지만 보통 뭐 물어보면 죽전 산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죽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수인분당선인데 요쪽에 죽전이 있어요. 죽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분당 가기 용이하고요. 이렇게 돌아서 좀 가는 편인데, 죽전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강남 갈 때
강남에 빨리 가고 싶다 뭐 신분당선 이용해서 갈아타도 되고,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도 많이 출근을 하십니다. 출퇴근을. 그래서 수지는 이제 이 빨간선으로 대표되는 곳, 죽전은 노란선으로 대표되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 지도상으로도 딱 보이죠, 이렇게 갈라진 게. 근데 죽전역 같은 경우는 이 수지 성북에 롯데몰이 있다면, 죽전역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이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인이 이런 대형마트들의 격전지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땅이 워낙 크고,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인구도 많아졌는데, 땅이 크다 보니까 어디 뭐 다니려면 사실 좀 차가 있어야, 차가 없으면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로 이렇게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죽전역 쪽 가는 건데, 여기 이게 죽전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요 건너편에 가면은 신세계 백화점이라던가 그런 몰들이 좀 있고요. 이게 죽전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죽전에 당국대가 있어요. 당국대 앞에 있는 아파트고, 이 당국대가 있다 보니까 또 그쪽에 또 당국대 상권이, 물론 좀 어딨냐면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이쪽 보이시죠?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뭐 대학생들 수요도 있고 해가지고 뭐 버스나 이런 걸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도 많이 하고요, 죽전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같은 수지지만 이렇게 수지와 죽전으로 생활권이 좀 나눠진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수지나 죽전의 용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용인 도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언론에 올라오거나 우리 부동산을 용인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용인은 수지나 죽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랑 가깝고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용인에서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뭐 분당 아래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용으로도 보통 이제 나오는 용인은 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용인을 생각한다면 요 정도고, 조금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이 3번 기흥입니다. 기흥은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보정 있죠. 여기 보정역 카페거리, 또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는 카페거리 요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은 구성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요쪽 아래부터가 이제 기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 이슈도 있고요. 자, 기흥 같은 경우는 또 커요. 그래서 기흥도 사실 여러 생활권으로 나눠지는데, 또 그게 크게 나누면 뭐 이렇게 기흥구다, 구성구다 이렇게 또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 동백 쪽 같은 경우가 약간 미니 신도시 느낌으로 또 아파트를 좀 많이 잘 지어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이제 교통의 명소죠. 남쪽 교통의 명소. 요쪽을 이제 약간 수원, 용인, 분당 뭐 이런 쪽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갈을 중심으로 한 기흥 지역이 이제 도로교통의 우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다 신갈, 오거리 뭐 이런 데를 지나가거든요, 서울에서 올 때도.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성 없는 난개발로 인해 현재 기흥구는 아파트 단지와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는 약간 단점이 있다. 근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흥역이 이렇게 있죠. 이 기흥역에서 에버라인을 타면은 처인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버라인도 좀 말이 많았죠. 뭐 비리라던가 말이 많았습니다. 왜 말이 많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버라인인데, 에버랜드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에버랜드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 타고 에버랜드 간다? 여기서 내려서 에버랜드 한참 가야 되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명지대랑 용인대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에 내려가지고는 이 대학교를 사실상 도보로는 거의 가는 게 불가능하다. 네, 꼭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버라인의 수요가 적고 돈은 많이 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전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기흥의 또 이슈는 뭐냐면, 이 GTX-A가 생기는데, 이 GTX 여기 용인역 있죠? 이게 이제 그 구성역 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에 용인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호재가 있고, 기흥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용인을 이렇게 나눠놓은 구역들을 한 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컨텐츠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어디냐면 처인구입니다. 이 처인구는 제일 커요. 그래서 원래 용인 하면은 이 처인구가 사실 그 용인의 인도 여기서 땄다는 말이 있거든요. 원래 용인하면 여기를 거의 가리킨다고 뭐 예전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용인시 전체면 79%에다가, 근데 이 79% 그러니까 사실상 80%가 처인구예요, 용인시 면적은. 그러니까 요 도시 쪽을 아시는 분들은 용인을 도시라 생각하지만
이쪽에 용인 알고 있는 분들은 용인은 도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시골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처인구가 크다 보니까 좀 동네마다 좀 또 차이가 있어요. 이제 거의 80%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인구는 2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용인의 대다수의 인구는 이쪽에 몰려 산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는 쪽도 이쪽에 많으니까 입지도 괜찮고, 2023년 기준 처인구로 두 곳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속으로 유치. 이게 이제 이쪽에 대형 기업들이 반도체 회사가 또 들어오는 거죠. 저 이제 뭐 삼성이나 SK 쪽에서도 노리고 있고 대형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인구는 반도체를 위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될 예정이다.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아래로 가면 이제 또 바로 요쪽에 동탄이고, 여기 이천입니다. SK 하이닉스 있고, 여기 또 삼성전자 있고, 또 수원이랑도 뭐 수원의 영통에 이제 삼성전자 본사랑도 가깝고, 이 반도체 지역으로 이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쪽 처인구에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명지대, 용인대, 한국외대, 총신, 그리고 관광지, 에버랜드, 양지, 파일리오트, 와우정산, 그리고 공영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이게 그 배감순대라고 한 번쯤 뭐 식당 같은데 용소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 배감순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딨냐면 여기 배감면에 있는 거. 이 배감순대가 유명해가지고 이 처인구에 용인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지나 학교들, 그리고 뭐 먹거리, 그리고 용인 중앙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땅이 크고 조금 뭐라 그럴까, 완전 그런 도시 느낌은 아니고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저 요쪽에 보시면 여기 살면 수지 산다, 죽전 산다, 뭐 동백 산다. 그 외에 이 처인구 사시는 분들, 보통 용인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처인구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을 가장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일 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에버라인이 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아쉽게 지어놨다. 위치들이 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용인 지금 이게 행정시로는 3개인데 뭐 수지를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지 영역, 죽전 영역까지 나눠서 총 4개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용인에서도, 용인에 또 수지만의 특징 되게 많거든요. 죽전만의 특징이 있고 기흥군의 도시들도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번에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